자, 우리 펩트론을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57분인데 와, 펩트론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 매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펩트론 N자형 상승 파동 나와주면서 40만원 부근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본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본질적인 근거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더욱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전부 다 대응 전략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오늘은 관망하세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와중에 어떠한 테스트를 받았어요? 맞아요. 122일선에 정확하게 지지 테스트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점에서 어떠한 이슈가 좀 나왔었냐? 이러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펩트론이 이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기간이 추가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존 14개월에서 약 14개월, 최대 24개월로 정정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우리 펩트론 주주분들 악재 나왔다, 악재 나왔다, 이러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어떠한 기사가 나와주면서 밑꼬리 달고 반등이 좀 나왔냐면 이러한 기사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다시금 매수세가 좀 122일선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이 늘어난 건 호재다, 근육중과 제형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기사가 또 나와줬어요. 보시면은 이 주식시장과 투자자들 모두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펩트론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라이릴리가 새롭게 개발하려는 이 근육량 늘리는 신물질에 관한 추가 연구로 평가기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줬어요. 근데 결국에 이 바이오 섹터는 뭐예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리 눌리고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미리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론 하나하나에 움직이는 매매를 하지 말자.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적인 걸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금리 인하요. 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펩트론의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수급을 넣어줬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보유 수량만 좀 확인해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쪽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런 만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바로 금리 인하란 말이에요. 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자체를 외국인들이 강하게 올려놨는데 그 이유가 뭐다? 금리 인하였다. 근데 최근에 이 11월 들어서 얘네가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 금리 인하 확률이 40%, 금리 동결의 확률이 60%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88%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에서 많은 수급이 이 주식시장으로 순환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던 많은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 국내 증시, 미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요. 즉 이 바이오 섹터, 그리고 기술, 그리고 성장주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FOMC 이전까지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여론 하나하나에 움직이는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본질적인 재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펩트론의 주봉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33일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밀리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재가, 악재라고 생각이 됐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러분들 33일선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우리가 메이저 증권사들의 이 매매 동향, 수급 동향을 좀 파악해 봤었을
있었을 때 기존에 펩트론을 보유하고 있었던 우리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든만삭스 등등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세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요? 완전히 추세가 바뀐 상황이죠. 이 JP모건, 노무라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를 강하게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33일선의 지지 테스트를 받는 구간에서 얘네가 주가가 밀려 떨어졌었을 때 매수세를 넣으면서 반등을 시켜주는 모습, 주봉으로 봤었을 때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이 12월 10일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확률 8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펩트론의 주포로 움직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많은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수급을 넣으면서 펩트론의 N자형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들어서 걱정을 했었던 게 뭐예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사거리를 제외하고는 원래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됐었어요? 눌렸었죠. 근데 여기서 60일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 주 월요일일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은 패닉셀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대량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다? 밑꼬리에서 잡아주고 나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얘네가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만 받고 다시금 수급을 넣어놨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우리 증시에 고객 예탁금보다 신용잔고에 대한 지수가 더욱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고객들의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금보다 신용을 써서 투자라는 투자금이 우리 증시에 더욱더 많이 유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증시가 눌리는 상황, 코스닥이 늘리는 상황에서 이 60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매도 물량이 나와요? 맞아요.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60일선을 강하게 이탈했고 이 밑꼬리에서 외국인들이 잡아서 반등시켰다. 그 사이에는 펩트론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펩트론의 이 외국인들의 비중,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펩트론을 비중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펩트론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비중이고요. 빨간색 선이 주가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여감에 있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같이 눌려요.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려감에 있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집어넣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발현시킬 때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펩트론이 고점을 찍고 나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0.5%밖에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떠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고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이벤트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코스닥에서 60일선을 이탈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펩트론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으며 이걸 세력들이 다 받아냈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이런 하나하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매매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본질적인 재료를 찾아서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여론 매매하지 말아라. 여론 매매하지 말아라. 즉 뉴스 매매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제가 정말 최근에 기억이 나는 건데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맺었다. 안수원이 맺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횡보하는 기간을 오랜 기간 동안 줬는데 한 번 털고 났어요. 정말 강하게 털었습니다. 이때 털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반등 나왔죠. 이때 여러분들 누구만 털렸습니까? 개인만 털렸어요.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똑같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주주분들도 당연히 투심이 위축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면 당연히 누구만 털리는 상황이요? 개인만 털리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 펩트론이 33일선 그리고 122일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고, 지지 받아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비중이 늘어남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N자형 상승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1차 목표가는 좀 어디로 잡았으면 좋겠냐? 저는 사실상 40만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못하되 최소한 관망은 해야 된다. 지금 내가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 뭐 대부분 수익권이시겠죠.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관망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122일선까지 강한 변동성이 좀 나와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해도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40만원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그 전부터 분할 매도를 좀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이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죠. 여러분들 얼마예요? 33만원부터 35만원까지고요. 36만원부터 이 37만 5천원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서 비중을 줄여 나가면은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 주가가 완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펩트론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일단은 믿어야 된다. 주식을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손실을 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손실을 보지 않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수익을 많이 안 봐도요, 손실을 안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 수익을 보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절대 패닉셀은 금물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요구도 없이 투명하게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들 전부 다 받아가셔서 수익 극한까지 좀 끌어올리시고 손실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우리 주주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